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76회차 국내 축구 총 5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경기력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특히 제르소의 부재로 인해 공격 전개와 역습 능력이 제한되는 점이 큰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최근 인천은 수비에서는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그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박태하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팀은 경기력에서 큰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공격 효율도 저조합니다. 특히 정재희는 최근 공격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후반에만 뛰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르지를 포함한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포항은 예전처럼 결정적인 시간에 활약하는 능력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깊으며 특히 인천은 제르소의 부재로 인해 공격력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신의 예측과 같이 이 경기에서는 저득점 경기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일 동안 4경기를 치러야 하며 부상자가 여전히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제주는 이동거리의 여파로 여름철에 특히 취약한데 제주도에서의 장마 예보가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플랜 A의 실행이 불확실하며 비가 오는 경우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가 여름에 약한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울산 현대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조직력이 심각하게 무너졌고 주민규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대거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로의 원정을 앞두고 주요 선수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영권과 황석호는 무릎 문제와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로 고생하고 있으며 수비가 노쇠화된 탓에 올 시즌 울산의 수비는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울산의 현재 경기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이 경기는 오버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유나이티드도 체력과 엔트리 구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이 제주를 상대로 강했던 전적을 고려할 때 이 경기에서도 울산의 승리가 예상되는 매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김포는 부산을 상대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김포는 짠물 수비 전략으로 상대를 잠그며 한 방을 노리는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북과의 매치에서도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며 브루노가 드문드문 골을 넣어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 김포 입장에서 긍정적입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원정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왔지만 일부 강력한 수비적인 팀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는 아산의 강력한 수비를 극복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김포가 이번 경기에서도 근소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부산은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김포의 잠그는 스타일에 대해 미약한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가 플랜 A를 유지한다면 상성 면에서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김포는 그들의 수비적 전략과 한 방을 노리는 공격 스타일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부산이 원정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더라도 김포를 상대로는 고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김포가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들의 전략을 잘 유지한다면 상성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천은 충북 청주를 상대로 전적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부천은 초창기 프로리그 시절에 이룬 유일한 승리를 제외하고는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의 강력한 수비력 앞에서 부천도 상대의 블록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공격에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수비력은 강하지만 공격에서의 다양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김병호의 영입은 공격력을 살리기 위한 시도이지만 그의 개인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북 청주는 K리그 안에서도 주목받는 공격 포인트 생산자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저스코어의 언더 양상이 기대됩니다. 부천은 충북 청주의 강력한 수비 조직력을 상대로 상당히 까다로운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공간을 허용하면서도 강력한 역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잠그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팀을 상대로는 좋은 상성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이대진은 최근 4번의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천은 충북 청주의 수비를 뚫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는 공격에서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에 강점을 두고 있어 이번 경기도 낮은 스코어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부천과 충북 청주가 각각의 강점을 발휘하면서도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기 어려운 이번 경기에서는 또 한 번의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산 그리너스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재정난으로 외국인 선수 영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김범수의 폼도 올라오지 않아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난 김포전에서도 강수일이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감독과 코치가 모두 퇴장당하는 등 팀이 상당히 조급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천안시티는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물론 충북 청주나 최근 기조를 바꾼 아산에게 패배하는 등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은 전반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편입니다. 김태환 감독의 공격적인 스타일이 원정 경기에서 오히려 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수비 역량이나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수비 전술에서는 김태환 감독이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천안시티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산 그리너스도 라인을 올리는 전략을 천명했지만 천안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것을 반길 수 있습니다. 물론 천안의 수비력이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산이 결정력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산은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러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반면 천안은 공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며 안산의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천안이 수비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안산의 공격력 부진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천안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